이제 A, B가 여기 위에 있는데 접선의 여기가 2다. 그 소리는 뭐냐면 A, B가 여기 위에 있다는 소리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 첫 번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B 이퀄 2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가 성립한다는 뜻이고, 접선의 여기가 2라는 뜻은 얘 미분해서 뭘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이게 2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치? 그잖아? 미분해서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미분 한번 해보면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6A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10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그치? 여기서 A 값이 나오잖아. 그 A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우선은. 그래서 여기에 넘긴 다음에 양변에 6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A의 제곱 플러스 A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거든. 마이너스 2 이렇게 0 된다. 그래서 2, 1은 2 해서 마이너스 여기다 이렇게 붙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를 봤더니 A가 양수라고 정해져 있어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는 1이 된 거야. 그치? 그걸 통해서 B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2 더하기 3 빼기 10 플러스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뭐가 돼, 이거? 마이너스 5니까 이게 4가 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 둘이 더한 다음에 10을 곱하니까 답은 50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문제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잘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지? 뭐 특별한 게 없잖아. 필수의 유형 1번은, 2번은 특별한 게 없다, 사실은. 그지? 자, 유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자, 여기 3차 함수가 있는데 위에 A, B점이 있대. 접선이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소리는 기울기가 그냥 M으로 일정하다 이거잖아. 얘도 1, 얘도 M, 얘도 M이라는 뜻이야.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 M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프라임이죠, 프라임. 그지? 접점을 대입하긴 해야 되는데 접점을 설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지? 그래서 얘 미분해서 이게 M이 될 때에 그때 X값이 이게 바로 A의 X좌표랑 B의 X좌표가 되는 건데 그 곱이 뭐라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냥. 그지? 그러면 얘 미분해봐. 그러면 얘는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m이 된다 이거죠. 그죠? 이거의 근이 하나는 ax, 하나는 bx가 되는 거야. 근이 근.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은 0이다. 두 근의 곱이 바로 마이너스 2다. 그럼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이 뭐라는 거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 2라는 뜻이구나. 그지? 자, 따라서 m은 뭐가 돼?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 이렇게 된 거야. 그지? 할 수 있죠, 그죠? 유제 4번 하기 전에 만약에 fx가 다항함수야. 함수. 근데 f의 x가 마이너스 x한 것이 f의 x가 되었다.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두 가지는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지? f가 만약에 2차 함수다. 그럼 어떻게 설정하라고? 이런 함수 무슨 함수로 했어, 이거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얘기했고, 우함수는 어디 쪽 대칭인 거야? 그죠? 우함수는 그냥 y축 대칭인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안 넣은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지? 그럼 뭐만 있는 거야? 짝수, 차수만 있게 되는 거야. 차수만, 그지? 상수항 포함. 이렇게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짝수, 차수만 있는 다항함수는 2차, 4차가 대표적인 함수잖아. 6차는 없어. 6차는 안 나와, 시험에. 그지? 4차랑 2차만 나와. 그래서 2차라면 fx를 내가 ax의 제곱 플러스 b로 설정하면 되겠지. 짝수, 차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지? 4차라면 f가 만약에 4차로 주어졌으면 어떻게 설정해야 돼? fx는 짝수, 차수만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로 설정하게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주어지면서 다음 함수야 라든지 아니면 4차 함수야 아니면 2차 함수야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가라는 소리야. 알았지? 그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어 이렇게.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함수라고 해요. 기함수. 기함수는 어디 대칭이냐면 원점 대칭이다. 이거 다 알아야 돼. 수능에 나와. 원점 대칭이 다음 함수에서는 홀수차수가 있어. 홀수차수. 홀수차수 애들은 마이너스를 먹으면 4배지. 홀수차수니까 4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얘는 홀수차수만 있다. 이렇게. 따라서 그러면 대표적인 게 1차와 3차야. 그죠? 1차라면 그냥 뭐라고 쓰면 돼? fx를 그냥 ax로 쓰면 되는 게 1차라면. 그지? 너무 쉬워서 안 나오겠죠? 3차가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4차가 중요하고 이제 3차가 중요한 거야. 미적분에서는. 자, 여기는 그러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홀수차수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알겠죠? 그래서 4차랑 3차가 미적분에서 생명과도 같아. 가장 중요한 함수야.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것이다. 알겠죠? 그죠? 쉬운 4점 정도. 왜냐면 이게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방금 배웠듯이요.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기함수구나 라고 하면 홀수차수만 남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정을 하셔야 돼. 첫 번째. fx를 최후계수 1이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bx 설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접선이 그치? 접선이 여기에 접선이라는 뜻이잖아. 접선이잖아, 접선. 그러면 접선 문제 나오면 항상 뭘 결정을 했어? 접점을 설정해, 접점. 접점을 설정하자 이거야. 이렇게. 그럼 접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자. 그럼 첫 번째 생각을 해봐. 얘가 접선이야. 그럼 접점 알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식 첫 번째 식이 접점을 내가 x좌표를 만약에 알파라 딱 세팅을 하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b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될 것이다. 이거 하나 나오지, 그지? 근데 문자가 알파랑 b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또 필요해요. 그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잖아, 그지? 그냥?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이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어봐. 그러면 3알파 제곱 플러스 b죠? 이게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안 어렵지, 그지? 그잖아. 그럼 b 대신에 넣으면 되잖아. b 대신에 넣어.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 b 대신에 넣으면 알파만 남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네요, 그죠? 이렇게. 이것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지. 넘어가니까 너무 감사하죠? 지워지고, 그지? 넘어가면 2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네. 알파는 마이너스 1만 되는구나. 이렇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하면 fx가 구해진 거잖아요. 따라서 fx는 x의 세제곱에 b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4x. 자, f3값 27 마이너스 12. 답 15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어렵지 않잖아. 주어진 것대로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곡선 밖에 점에서 밖의 점에서 의 접선. 문제는 어떻게 하지? 접점 설정하죠. 접점 설정. 설정 후 접점과 곡선 밖에 있는 점 있죠, 그죠? 곡선 밖에 있는 점을 만약에 A라고 하고 접점을 P라고 하면 접점 설정한 다음에 AP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지? 접점은 당연히 T, FT 이렇게 설정하겠지, 그지? 이게 T, FT로 접점을 설정하고 곡선 밖에 있는 점, 요것과 요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그지? 뭔지 알겠죠? 이렇게 설정할 거야. 근데 이게 아까 센에서도 했지만 이게 뭘로 보여야 돼? 이걸로 보여야 돼. 이걸로 이렇게. 뭔지 알겠지? 저걸로 보여야 돼. 0,0에서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기울기로 봐야 돼. 그럼 언제 제일 최소가 될까 이거야. 최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A, B가 뭐라 했어? 1/4분면에 있다 그랬지. 1/4분면. 1/4분면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여기에만 있는 거야. 여기에만. 빵꾸뽕 하고 여기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언제 최소가 되냐면 바로 접할 때가 돼요. 접할 때. 접선일 때가 바로 최소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치? 다른 점은 이 접선에 다 안쪽으로 직선이 다 들어와 있어. 그치? 접할 때가 가장 최소의 기울기를 갖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뭐야? 0,0에서 여기 위에 있는 점에 접선을 갖다 긋는 거지. 그치? 알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접점을 설정하라 했는데 접점이 설정돼 있지. 그치? 점점 설정 A, B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B는 우선은 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5라고 해놓고 접점이 설정되어 있으니 나는 0,0하고 접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면 A에다가 A의 세제곱 플러스 3 A의 제곱 플러스 5 원점에서 접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랑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접점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제 미분해서 A를 넣으세요. 그러면 3A의 제곱 플러스 6A가 됨을 알 수 있다. 양변에 A를 곱하니까 3A의 세제곱 플러스 6A의 제곱이니까 넘기면 그러면 2A의 세제곱 되고 플러스 3A의 제곱 되고 마이너스 5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A가 1이 바로 된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조리집법으로 1하고 2, 3, 0, 마이너스 5. 자, 내려오시면 2, 올라가서 2, 5, 이렇게 0. 따라서 이제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A의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죠.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시하면 B의 제곱이 25고 마이너스 4A 시하면 마이너스 428, 854, 마이너스 40. 그래서 얘는 판매시 D가 음수기 때문에 실근이 없고 따라서 이 A라는 점이 바로 1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A는 1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1 집어넣으니까 B 값이 9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알겠지?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 문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그냥 A분의 B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제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기울기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제 기울기라고. 그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접선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돼. 왜냐면 이게 접점을 줬잖아. 이게 이상한 점이 아니고 접점을 준 거야. 근데 이제 함수가 안 나와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 그지? 근데 어쨌든 써봐. 그럼 나는 접선의 방정식 y는 f'0 접선의 기울기 0,0을 지나니까 그냥 x 이게 접선이 된 거지. 그지? 밑에는 1,3에서의 접선이니까 우선은 얘 미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주고 플러스 x f'(x) 하겠죠. 이게 도함수야. 도함수. 그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 거지. 그지? 그럼 여기는 y는 하고 가로치고 f1 그 다음에 플러스 f'1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이제 접선의 방식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랑 같다고 문제를 풀면 같다고. 그치? 그러면 분배하니까 f1에 플러스 f'1에다가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1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야. 와, 대단하네 진짜. 1,2로 맞냐? 이렇게 바꾸면 되지. 이렇게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얘랑 같대.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뭐야? 당연히 f'0랑 f1 플러스 f'1 이거 같구나. 이렇게. 근데 f1은 뭐냐면 여기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F1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지? 대입합니까, 그지?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2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0이야 얘가. 그래서 얘가 지금 F1 마이너스 F'1 플러스 2가 0이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F1은 2잖아 그죠? 요거 F1은 2였잖아. 그럼 얘 지워지니까 F'1이 0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구나. F'1이 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위에다가 쑥 집어넣으면 뭘 할 수 있어? F'0가 2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된 거지. 그치?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F1이 2예요. F'0가 2고요. 그 다음에 F'1이 0이에요. 이 단서를 알게 된 거야. 그치? 여기까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0,0 위에는 좀 0,0니까 F0가 0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된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fx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fx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로 설정하려고 뒤에 0 이렇게. 왜냐면 얘 때문에 설정하고 들어가려고. 그럼 나는 모르는 게 a, b, c인데 그러면 식이 3개 필요하네? 그잖아. 3개 있네.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라는 조건이 있고 미분해서 0 대입하면 2다. 미분해. 머릿속 미분해봐 빨리. 0 대입하면 뭐가 나와? c가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하면 c야. 그지?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프라임에서 1 대입해봐. 이제 프라임에서 머릿속 1 대입하면 3ax의 제곱인데 1 대입하니까 3a. 2bx인데 1 대입하니까 2b. 여기 미분하면 c인데 c는 2. 이렇게 된 거야. 여기 2 집어넣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됩니다. 얘네 둘이 연립하면은 a와 b가 구해질 것이다. 그러면 fx가 구해진 거지, 그지? 이해되죠? 별거 아니죠? 자, 따라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다음에 b는 2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에 c는 2였으니까 플러스 2x 이게 바로 fx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치? 자, 그래서 f' 이 값을 구하세요. 미분해서 2를 대입하세요. 이거죠. 그죠? 마이너스 6 곱하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2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 6이 24 그 다음에 플러스 4, 2, 8 플러스 2 답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지. 그지? 못 풀어도 이제 문제 파악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니까. 자, 우선은 유제 6번을 봐봐. 유제 6번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원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 2개다. 왜 2개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 요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 이렇게 접하는 거 이거 하나. 원점에서 접하는 거 하나 있겠지. 그지? 자기 자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봐. 이렇게 접하겠지. 아이고 씨. 이렇게 볼록한 곳에 접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2개라는 거야, 2개. 나중에 이제 요 3차 함수에서 분석했을 때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2개라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접점을 설정해요. 여기 접점을 이렇게 알았죠, 그죠?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t로 설정을 해. 그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뭐랑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풀 거 알았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t-0분의 t분의 요거 마이너스 제로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t 빼기 제로야. 빼기 제로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어디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위에 미분해서 t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 된 거야, 그죠? 양면에 t를 곱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t는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됩니다. 3t 지워지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2t의 세제곱 넘어가니까 이게 3t의 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우선은 접점 t는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분 가능하고 이때 t 값이 뭐가 되는 거야? t 값이 2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요때 이제 요게 2분의 3인 거죠. 요게 이제 우선은. 근데 문제에서는 또 뭘 구하래? 근데 원점이 아닌 점 x좌표의 합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은 뭘 구해야 될 것 같아? 여기 구했어. 하나는 구했어. 그냥 하나. 그 다음 얘죠, 얘. 이렇게 가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여기 생겨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 접점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하나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럼 결국 우리는 뭐야? 0,0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한 후에 연립해서 풀 수밖에 없죠, 이제는. 그죠? 그렇게 풀려고. 이 t는 구해놨는데, 그지? 그러면 0,0이니까 이 접선의 방식은 뭐냐? 얘 미분에서 0 대입하면 뭘까요? 미분에서 0 대입하면 3, 그지? y는 3x랑 연립하면 되는 거지? 얘랑 연립하면 되지, y는 3x랑, 그지? 이것과 연립. 그러면 3x라고 하면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0이 돼서 요때 x는 뭐가 되냐면 이제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죠? 요때 x점 3. 그죠? 2분의 3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합은 뭐냐? 합. 2, 3은 6이니까 2, 3은 6이니까 2분의 9죠. 2분의 9. 그 다음에 곱하기 10. 45가 답이 된다. 알겠지? 자,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수가 1이야. 1. 그럼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가 봐도 fx가 굉장히 예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되게 예쁘지, 그치? a, b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식이 2개 필요하다, 나한테는. 그래?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도 접한다.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말고 접선을 구해, 그냥. 접선을. 구해놔, 접선 그냥, 그치? 그러면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되잖아. 제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1이야, 그치? 그래서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접선인 거야. 이 접선이 여기서 접한다는 거야, 똑같이. 그치? 근데 그 접점이 2래. 그럼 이 a라는 접점은 2, 뭘까? 2,1. 왜냐면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접선인데 여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1이라는 거야, 접점이. 그럼 뭘 가르쳐 준 거냐? 첫 번째, F2는 1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고. 두 번째 뭐야? F'2가 뭐야? 이 접선의 길이 1과 같다. 두 개를 가르쳐 준 거잖아. 그지? 자, 그럼 F2가 1이니까 요거 대입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 F'2니까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2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미분한 거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가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2X야. 그럼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그지? 마이너스에 넘어가면 3. B는 3. 따라서 fx는 x의 제곱에 a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3 뭐야? 3. 그치?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접점 주어지고 접선을 구하려면 주하면 되잖아, 그냥. 그지? 그 접선이 얘랑 같다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 Q점이 안 나왔잖아. Q점 설정해야지, 뭐. 그지? 그렇게 하려고? 자, 접선의 방식을 구하자, 우선. 그럼 제 미분해보자. 얘 미분하면은 도함수가 나오는 거야, 도함수. 미분하면 3x의 제곱.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12야. 접선의 길이는 12. 그래서 y는 12에다가 x 플러스 2 마이너스 18이 돼서 y는 하고 12x에 24에서 요거 빼니까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이제 접선의 방식 자체가 나온 거야. 그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서도 접선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 점을 설정할 거거든? 그럼 이 점 설정한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제 미분해서 접점 집어는 뭐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선은 요 점의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하자. 이걸 x좌표를 t라 하자. 이렇게. 가장 강력한 건 미분이야. 미분은 뭐냐면 미자가 아주 작은 미자가 아주 작다. 미세하다. 분 나눈다는 뜻이잖아. 그치?
다이어트 시켜주는 거야, 미분은 원래, 그지? 그래서 이제 얘 미분하면 조금 간소화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3t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0이다. 그러면 접점이 나온다면 t값이 2하고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지? 자, 근데 이 점은 어디에 있다? 이 접선 위에도 있어야 되겠지, 접점이니까, 그지? 그잖아? 똑같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2를 대입하면 요때 y 값이 뭐가 돼? 그럼 얘는 요 2, 얘가 여기다 24, 그지? 30이죠, 여기? 여기 마이너스 2, 그지? 마이너스 24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지. 그지? Q점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K가 무슨 값이 된다고?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요거 2, 30을 여기다 넣으면 30 이퀄 8 플러스 K. 따라서 K는 뭐야? 2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근데 마이너스 18 이퀄 마이너스 8 플러스 K 하면 이때 K는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야. 넌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지? 알겠죠? 네? 자, fx랑 gx가 2,a에서 만나고, 그러면, 봐,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2,a에서 만난대. 만난다는 것은 똑같은 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는 표시를 그냥 f2랑 g랑 갖고, 그냥 이게 a다라고 표현하면 다 된 거잖아. 그지? 수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이 곡선의 두 곡선의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이 점에서 2,a에서의 곡선의 접선은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거지.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여기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접선의 기울기에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 F'2 곱하기 G'2가 뭐라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을 표현한 거잖아. 글로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거야, 지금. 그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라 써있냐. y는 fx, gx라는 요 곱함수가 2,a에서 y는 a에 접한대. 이거 뭐지, 이거? 2,a에서 y는 a 접한다. 아, 그럼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두 가지 뭘 가르쳐 준 거냐. 2,a에서 y는 a에서 접한다.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a가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지, 그지? 2,a에서 여기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2 대입하면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f2 곱하기 g2한 게 뭐라는 거야, 이게? a가 된다는 거지. 저 곱한 함수는 못 그리지만 저 이 함수, 통째로 한 이 함수가 2,a에서 y는 a 접한다는 소리는 2,a가 여기 있다는 소리잖아. 2 대입하면 a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뭐야? 이놈이 이제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기울기는 뭐지? 0이지.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얘 미분한 거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다 그거지. 그치? 그러면 쟤 미분해봐. F' 하고 2 넣어. 2. G2 더하기. 그러니까 F2 G'2 이게 0이라고 얘기해 준 거야.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흰색으로 나오는 문제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는 거야. 뭐 기상천외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때 F'2 빼기 G'2를 구하세요. 그런 거야, 그지? A는 0이 될 수 없대요. 그 다음에 F'2는 G'2보다는 크다고 했어. F'2 마이너스 G'2를 구하는 문제야, 그냥 이게. 자, 그러면 시킨 대로 해. 이거 A라고 했잖아, A. 얘 A잖아? A. 그러면 결국 여기다 A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제곱이 A야. 근데 A는 0이 아니래. A는 0이 아니니까 A는 뭐야?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지? 그럼 얘가 뭐라? 얘가 1, 얘도 1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여기서 뭐란 거야, 그러면? F'2 플러스 G'2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이 사실을 알네. 요것도 알고. 쉽죠, 그죠? 원래는 이제 이거를 두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직관적으로 딱 봐도 어떤 숫자가 될 것 같아? 1하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잖아, 당연한 거잖아. 1하고 마이너스 1, 그지? 아니면 2차 방정식 세워, 그냥. 그치?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너가 1이고 너가 마이너스 1.
답은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아니면 연립해도 되고. 어렵지 않잖아. 이 로레 정리와 평값 정리는 우리가 후반부로 갔을 때 증명을 해줄게, 알았지? 그지? 왜냐면 지금 증명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미분이 다 끝난 다음에 로레 정리랑 평값 정리를 증명해 볼게, 알았지? 그지? 지금 증명하면 이제 뒷부분 내용이 들어와야 돼서 별거 아니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야. 봐봐. 자, fx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폐구간, 개구간은 배웠잖아, 그지? 양쪽 등호가 있으면은 저렇게, 등호가 둘 다 빠지면은 이렇게, 그지? 구간. 응? 표정이 왜 이래? X가 A 등호 이렇게 B 이렇게. 자, X가 A, B 이렇게. 알겠지? 요거. 자,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하고 여기 연속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근데 왜, 생각해봐. 선생님, 여기는 왜 폐구간이고 여기는 개구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미분 가능성은 양쪽이 끊어져 있으면 안 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제 어떤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여기가 A고 만약에 B라고 생각해보자. 빵꾸 뽕이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A보다 살짝 큰 수를 집어넣으면 왼쪽, 오른쪽이 무조건 있지. 그럼 좌미기, 우미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가 색칠을 딱 해주는 순간 왼쪽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개구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연속은 그럴 필요 없잖아, 연속은. 연속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그지? 함수 값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개구간을 한 이유가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할 때. 하여튼 조건은 그래.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 그치? 완벽한 조건인 거죠. 자, 그럴 때 양쪽 경계점이 같다면, 이런 C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C가 존재하는데 C가 어디 있냐면 적어도 한 개.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존재한다가 영어로 뭐지? exist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자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존재한다는 뜻이야. 수학에서는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서 선을 이렇게 갔어. 상수함수야. 그럼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있지? 무한기 있지? 그치? 내가 이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잡고 고정시켜 놓았어. 고정시켜 놓고 이게 실이야. 둥 하면 이게 막 웨이브를 풀겠지. 웨이브를 막 틀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웨이브를. 그지? 그럼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몇 개 있어? 꽤 있죠? 적어도 하나 있겠지. 적어도 하나. 그게 어디 있어? A, B 사이에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정리야. 당연한 정리. 알겠지? 당연한 정리. 근데 이제 이걸 증명하는 게 이제 뭐 서울 시립대나 이런 데서 논술 문제로 그냥 증명하세요가 나와.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는 물론 이제 보통 증명을 원하진 않죠. 학교에서는 보통. 나중에 혹시나 수학 알바 강사할 때 그 수학 원장이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유일하게 미적분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얘랑 이제 평값 정리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건 증명하는 게 없어 보통. 알겠지? 굵직한 게 얘란 말이야. 타이틀 있는 게. 그래서 이게 로레 정리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양쪽 경계값이 같아.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것이 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을 것이다. 당연한 거잖아. 그림상으로 당연하잖아. 상수함수 있는 경우는 무한계 있고 상수함수가 아니면은 웨이브 트니까 무조건 한 개 이상 있다라는 정리란 말이야. 이해됐죠? 이게 로레 정리인 거야. 로레 정리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양쪽 경계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 로레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럼 평값 정리는 뭐냐? 평값 정리는 로레 정리에서 탄생한 건데 아니 굳이 왜 양쪽 경계를 같게 만드냐? 얼마나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귀찮잖아. 그잖아.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막 어떤 함수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굳이 내가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꼭 잡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양쪽 경계 같게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귀찮잖아. 그러니까 평값 정리 만든 사람이
아니 왜 그래요 도대체. 그냥 저걸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바뀌냐면 조건은 그대로 우선 주고 fx가 폐우관 AB에서 연속이야. 계관 AB에서 미분 가능이야. 자, 그러면 봐봐.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퀄되는 C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어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C가. 적어도 한 개. 어디 존재한다? C는 A, B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이게 이제 평값 정리인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아무 함수나 가지고 와. 그냥 아무 함수나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냥.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얘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이렇게 경계점 사이. 여기랑 여기 기울기. 이렇게. 요거랑 이퀄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그러면 쭝쭝쭝쭝쭝쭝쭝쭝 하면 어떻게 되겠어?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등장할 것이다. 그때 C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거지. 그쵸? 적어도 하나 있다. 적어도 하나. 그럼 FA랑 FB랑 같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잖아. 0. FA랑 FB가 같을 때는 이제 성립하는데 이게 롤의 정리죠. 롤. 우리가 마치 중선 정리하고 나서 스튜디오 정리했을 때 스튜디오 정리에서 그치? 밑에가 같으면은 중선 정리 넘어가듯이 얘도 롤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롤이 필요. 롤이 왜 필요하냐? 근데 평값 정리를 증명할 때 롤의 정리로 증명을 해. 그치? 알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 돼. 말로 잘 설명하면 경계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하는데 그때 점 C는 어디 있다? A, B 사이에 있다. 알겠죠? A, B 사이에 무조건 한 개 이상 있다. 바깥에도 있을 수도 있지. 바깥에도 사실은. 바깥에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건 관심 없고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게 관심 있는 거야. 알겠지? 그게 평값 정리 끝. 그럼 특별한 정리가 없어. 미적분 원에서는 이게 끝이야. 정리는 없어. 이제 유형에 대한 이제 노하우들이 있는 거지. 문제 때문에 알려진 함수의 성질들이 있는 거지. 굵직한 건 이게 전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다. 알았지? 자,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래요. 자, 폐우관 1하고 3, 4에서 평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세요. 폐우관 1하고 3, 4이니까 두 점 사이 기울기 있죠? 3-1분의 F3 마이너스 F1과 이퀄되는 F'C가 존재한다. 어디에? 1하고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정리가 평값 정리라고 그냥. 그치? 말로 표현하면 돼. 말로. 근데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하고 F3, 3, 3은 9 마이너스 15 플러스 3.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5 플러스 3 이렇게. F'C니까 여기 2C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3 죽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야? 1. 2C 마이너스 5. 이렇게. 따라서 C는 2 이렇게 하면 C 값이 1하고 2 사이에 있네. 이 평값 정리를 쓴 거야. 그죠? 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게 평값 정리인 거야, 그냥. 이에 초점을 둬. 이제 하다 보면 까먹지, 당연히. 말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때 이제 평값점을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다가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렇게. 이것이 f'인 x와 같다. 이렇게. 이 x는 어디 있다? 마이너스 2하고 3, 4인데 등호는 들어가면 안 돼.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았지? 등호 들어가면 감점이야. 그렇지? 등호 들어가면. 자,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3 집어넣으면 여기는 지금 9, 9, 2, 18에다가 마이너스 3, 15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2, 4, 4, 2, 8에다가 15. F'X 4X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얘는 X는 2분의 1.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지? 평값 정리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경계점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구간 사이에 존재하는데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유제 1번이요. 자, 이건 별거 아니고 그냥 점을 표현해봐, 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점 표시하고 0,1, 0,1 이 정도. 그 다음에 1,0. 자, 이 함수가 지금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야.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할 때, 선을 연결해봐, 이렇게.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기울기만 딱 표현해 놓을게.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 1. 여기 2니까 기울기 2죠.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이걸 왜 표현하는 거냐면, 이제, 저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은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기억번. 우선 요거 FA가 2분의 1인 실수 A의 열린 구간 마이너스는 1 사이 적어도 두 개 존재하냐. FA가 2분의 1이야. 그치? 어쨌든 여기 어떤 함수를 그리더라도 내가 함수를 그리면 대충 그려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대충 그리면. 그치? 막 그리는 거야, 그냥.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써 있어? 2분의 1을 그래, 2분의 1. 2분의 1을 걷어. 그럼 몇 점에서 만나? 최소. 2점에서 만나잖아. 선생님, 이거 안 만날 수도 있어. 안 만날 수는 없지. 여기랑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지. 이게 예전에 배웠던 뭐였어, 이게? 사이값정이야, 사이값정. 근데 우리가 사이값정리를 안 배웠어도 당연히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2점 이상에서 만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억은 맞고. 미분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것이 0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 그게 존재하겠죠. 왜? 여기 연결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평값 정리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끝. 알겠지? 평값 정리에 의해서 존재한다. 자, 디귿. 접선의 길이가 0인 C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 당연하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지? 그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미분 가능하니까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그지? 됐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유제 2번은 별표. 자, 평가원이죠. 고3 평가원. 애들 많이 틀렸었어, 이때. 이걸 내가 뭐잖아. 그러면 이러는데 실제로 문제를 봤을 때 그게 생각 안 나는 거지. 이걸 딱 보고 나서 평값 정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맞췄어. 평값 정리지 모르고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 틀린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외우라는 소리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심화할 때는 요거 모아서 이제 한 대여섯 개 풀면 익혀지는 거니까 그때 가서. 자, 가조건 F1은 3이. 나조건 1하고 x가 5 사이 구간이 등장했잖아. 양쪽 구간이 등장했죠. 우선은 모듈수 x에 대해서 미분한 요놈이 이제 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F5의 최소값을 구하래. 여기서 평값 정리 생각할 수 있겠냐 이거지. 배웠던 재수생 애들도 야 이거 뭐야 그러면 뭐지? 뭐야? 이렇게 되는 함수도 안 가르쳐줬지. 함수 뭐 fx가 무슨 함수라고 나와 있어 미분도 할 거 아니야. 함수의 뭐 식이 3차 함수, 2차 함수도 안 가르쳐주고, 그지? 그냥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 준 거야. 그지? 그럼 F5를 어떻게 구할까? 그럼 여기서 이제 평값 정리를 생각해낼 수 있냐. 그래서 평값 정리를 원래 MVT 이렇게 얘기하거든? Mean Value Theorem 이렇게 해가지고 평값 정리야. 그게 mean이 평균이거든. 사실 요건데 요거 이제 이렇게 써놓고 평값 정리에 의해서 양쪽 구간 있죠. 양쪽 구간 F5 마이너스 F1 5 빼기 1 이거와 이퀄되는 F랑 X는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평값 정리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평값 정리지. 이걸 쓸 수만 있으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이걸 이제 모르면 틀려. 대부분 틀렸어 애들이 이거 몰라서. 이렇게 들어가. 그럼 F1은 3이 됐잖아요. 얘랑 얘만 보는 거지, 이제.
양변에 4 곱하기 4, 5, 20. 그래서 F55 마이너스 3은 4, 5,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니까 F의 최소값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값 정의했으면 최소값이 등장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23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어디까지 나와요? 함수의 극대국소.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야지. 나갈 수 있는 만큼. 극대국소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연속함수에서 에서의 정의야. 알겠죠? 우리가 이제 봐봐. 이제 연속함수가 있고 그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거야. 이 바깥에 미분 불가능한 미분인 함수가 바깥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함수는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우리가 그래서 연속함수인데 미분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연속인데 미분이다. 연속이면서 미분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첨점이 있는 경우, 그지? 첨점이 있는 경우가 주로 그렇지, 그죠? 이해되지, 그지? 연속인데 미분인 경우는 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된 이런 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된 이런 뾰족점이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는 되지? 그래서 이제 극대극소라는 거는 연속함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뾰족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았지? 그죠? 뾰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뾰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지? 그래서 극대는 뭐냐? 알파, F 알파가 극대점이다. 이렇게. 그지? 극대점이다. 이렇게. 이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 이렇게. 이 H라는 걸 뭐라고 해? H는 아주 작은 양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어떤 의미일까? 이거 어떤 의미야? 주변보다 아니 뭐야 너 누구야? 주변보다 높으면 극대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알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H는 알파의 왼쪽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 알파의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 이렇게. 근데 그 함수값이 높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또 근데? 등호가 있잖아, 등호가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 사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얘 극대점 맞죠? 극대 맞지, 그지? 왜냐면 이거 주변보다 높잖아, 그지? 주변보다 높잖아. 주변보다 y 값이 높으면 극대잖아, 그지? 응? 얘도 극대죠? 극대 맞지, 그지? 맞잖아. 만약에 이렇게 얘도 극대지? 그래서 얘 둘 다 극대요? 둘 다 극대지. 왜냐면 주변보다 높으면 극대라니까. 주변보다 높으면. 알겠지? 얘네 둘이 비교하면 얘가 더 높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제 최대지. 극대이자 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도 극대고 얘도 극대인 거야. 알았지? 그지? 봐봐. 선생님, 이거는요? 이 점. 극대야. 왜? 등호가 있어, 등호가. 등호 때문에 등호 때문에 맞지, 그지? 극대 맞지, 그지? 이걸 기준으로 높잖아. 높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높거나 같으면, 그지? 알겠어요? 이론적인 면이야, 이론적인 면. 실제 문제는 다 여기서 등장하게 됐어요, 여기서. 쪼잔하게 이렇게 되진 않아. 알았지? 근데 이론은, 이런 상수함수 요쪽도 극대를 만든다. 알겠어요? 그러면, 요점. 극대지. 모든 점이 극대야, 모든 점이. 그죠?
상수함수는 수 부분은 모든 점이 극대. 이렇게. 이게 이제 이론이야, 이론. 근데 실제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된 확실한 거. 진짜 극대라는 이미지. 극대! 그럼 같다는 이미지보다는 주변보다 높다라는 이미지가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극대들은 많지. 근데 그게 최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구간에 따라서. 그지? 주변보다 높으면 극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대신에 이론적으로는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수함수들은 모든 점들이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조차도 얘가 극대. 다 극대. 다 극대가 되는 거야, 이게. 그지? 주변보다 높으면 되는 거야. 그지? 뭐 극소는 어떻게 정해? 극소는. 극소. 만약에 베타, F 베타가 만약에 극소점이다. 그래서 이게 극소점이라고 할 때도 극대점이라도 있는데 그냥 시호 붙일게. 문제지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럼 극소점은 뭘 것 같아, 그러면? 주변보다 어떻게? 낮으면 된다. 주변보다 낮으면은 극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얘 극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도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얘는 뭐야, 그러면? 극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리면 얘는 뭐겠어? 얘도 극소가 된다. 극소이자 뭐야? 극대가 돼버리는 거지. 극소와 극대 같아지는 순간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문제화시켜서 내지 이쪽은 그냥 이론적으로 내신에서 또라이 선생님이 있으면 물어봐. 우리 학교는 또라이다. 그럼 물어봐.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이걸 다 알고 있지만 있잖아. 사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 사실은. 애들 이것 때문에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쪽을 내는 거야.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좀 또라이고 이 사람이 자꾸만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상수함수는 상수함수의 부분은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등호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알았지? 그지? 이게 이론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 원래는 한 3년 전에는 등호를 뺐어.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됐지. 근데 왜 들어갔냐? 대학교는 등호를 넣었었고 고등학교 등호를 뺐단 말이야. 대학교가 맞잖아, 사실은. 그지? 그래서 고등학교도 등호를 넣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등호를 빼고 배웠어, 나는. 대학교 들어갈 때 등호를 넣는 거야. 이게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다. 3, 4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되 실제로는 여기서만 문제를 내는 것이 수능도 그렇고 학교 내신도 그렇고 원래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y값 있죠? 이 y값은 뭐라고 그러냐면 극대점의 y좌표 그래가지고 얘를 극대 값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그 점이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알겠어요? 이게 미분 불가능하잖아. 뾰족해서. 얘는 가능하잖아. 그치? 극대 극소는 어디에서 이론이라고? 연속함수에서 이론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치? 요 점을 뭐라고 하겠어? 그럼 이 y좌표를 뭐라고 하겠어? 이거를 그러면 극소 값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이렇게. 알겠죠? 요거야, 요거. 극대 극소는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겠어? 당연히. 관심 있는 건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 관심 있겠지. 왜냐하면 너무 얘는 뾰족한 이 점은 그냥 이 개념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개념. 문제화시켜서 나와, 얘도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만약에 한 문제 나온다. 이거는 뭐 첫 문제다, 첫 문제. 첫 문제 나오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극대극소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제 증가 감소를 배우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함수의 개형을 예상하겠다. 알겠지? 그지? 자, 봐봐. 그래서
이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하고 있는 거야. 훨씬 많은 이론들이 많아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거를, 그죠? 자, 첫 번째, 자 fx가 증가 함수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우리 원래 이거를 x1하고 x2가 이런 대소를 가지고 있으면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가 증가함수의 정의야. 그치? fx1, fx2가 이런 관계를 가지면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끊어져 있어도 돼. 사실. 그치? 자, 여기 이렇게 된 함수 이거 봐봐.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거. 증가함수잖아.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고 있는 거잖아. 증가함수인 거잖아, 이거. 그지? 증가함수야. 그래서 이게 증가함수. 그지? 이런 거. 끊어져 있어도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미적분학이잖아. 미적분학. 관심 있는 게 뭐겠어, 그러면? 미분 가능한 거에 관심 있겠지.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거야. 불연속 함수도 증가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함수 그러면 항상 머릿속으로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응? 이런 거는 뭐 이런 거. x가 크면 y도 크다. 증가함수 맞아? 증가함수 맞자. 이런 거 증가함수 맞다고. 맞는 거라 증가함수가. 그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이론만 합당하게 맞으면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성 다 필요 없어. 증가함수면 이런 이론만 맞으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증가함수의 조건이다. 이건 뭐야? f'x라는 것을 우리가 도함수라, 도함수. 이거 도함수라고 해, 도함수. 이거를 fx의 도함수라고 해, 도함수. 도함수는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뭐가 구해지는 거지? 숫자를 대입하면 뭐가 구해져? 접선의 기울기가 구해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지? 이 도함수는 뭐냐면 fx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야. 그치? 뭘 1 대입하면 f'1,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모든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은 증가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왜 등호가 들어갔냐, 등호가 왜 들어갔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건 익숙하게 배울 텐데 이 fx 중에서 y는 x세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다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뭐 나오지?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오잖아. 0. 그지? 그러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 다음에 그냥 상상해봐. 증가하겠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니까 증가하겠지. 그러면 그 그림은 우선 우리가 2차 함수도 그냥 외우듯이 얘도 그냥 외우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이게? 0이잖아. 0.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여기서 0.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이게. 근데 그 외에서는 뭐야? 이 점도 접선의 양수잖아. 이 증가함수지.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는 것을 등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fx가 증가함수야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야?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란 말이야. 선생님 등호 빼도 되잖아요. 빼도 되는데 그러면 등호 0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가 표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등호까지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 대신에 이쪽은 맞는데 이렇게 맞는데 이거는 fx가 증가하면 증가함수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잖아. 근데 이쪽은 맞을까? 이쪽은 반대로 가는 거 맞을까? 틀릴까? 틀려. 왜냐하면 얘는 어떤 거냐면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냐면 프라임이 0보다 큰 애도 있고 프라임이 0인 애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합쳐서 얘기하는 거지. 얘가 의미하는 것이 말로 하면 뭐야? 크거나 또는 같다. 그지?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간 애가 바로 이런 경우고 얘는 여기에 프라임이 0만 되는 애가 있고 0보다 큰 애만 있고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커버가 안 되잖아. 여기 뭐가 있어? 여기는 이게
상수함수가 있죠. 이 부분에 상수함수가 있는 거야. 상수함수는 증가함수냐 틀렸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접선의 길이가 0보다 다 크거나 같은 어떤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근데 그것은 무조건 증가함수냐 이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너 증가하는 함수야? 그럼 거기 접선의 길이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하튼 강조할 건 뭐야? 우선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fx가 증가함수다. 그럼 뭐 하라고?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우선 외우면 돼. 알았지? fx 증가함수야. 그럼 프라임 0보다 크거나 같다. 외우면 된다고. 그지? 프라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 뭐라고?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라고.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근데 fx 증가함수야. 그럼 뭘 쓰라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라고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세심한 이론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럼 내가 fx가 만약에 감소함수야. 그냥 얘가 그냥 부동호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fx1, fx2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게 바로 감소함수의 정의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이게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그잖아. 감소함수. 얘도 이렇게 하면 이제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감소함수가 된 거지. 그지?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미분 가능한 fx가 만약에 감소한다. 그럼 뭘 쓰겠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y, x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대표적인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함수거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야. 아니 감소함수면 접선의 길이가 무조건 음수 아니냐? 그지? 음수 아니냐? 그럼 음수 되는 것도 감소함수지. 근데 딱 이 순간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런 거는 어떻게 가? 얘들아 이런 거. 이게 증가함수가 아닐까? 증가함수 아니지. 여기 멈춰져 있는데, 네 성적이 멈춰져 있는데 이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어? 이 구간에서? 3월부터 11월 수능까지 성적이 멈춰져 있는데, 그잖아. 이거 멈춰져 있다고 해서 내 성적이 증가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거야, 이거는, 그지? 이게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여하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fx가 감소하면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써라 이거지. 알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성립하고 이쪽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선. 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는 프라임이 음수인 경우도 있고 0인 경우도 있다. 상수함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상수함수는 프라임이 0이 되는 경우잖아. 그치?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요거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됐던 건가? 정리됐던 거 기억이 안 나. 유제 1번. 자, 문제에서는 fx가 또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너네. 어색해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자, 요것이 k보다 작은 쪽하고 거기 표현된 게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k잖아. 이게 뭘 의미해? x가 k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지? 여기에서 증가한대. 그 다음에 k 플러스 3보다 큰 곳, 이렇게. x가 k 플러스 3. 여기에서도 증가한대. 그 다음에 k와 k 플러스 3 사이에서는 감소한대. 그때 f1을 구하래. k와 k 플러스 3에서는 이게 감소한대, 감소. 얘는 어디야? x가 k하고 k 플러스 3. 이때 감소한다고 써 있는 거야. 이씨, 뭐야,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이 간격이 얼마야, 간격이. 간격이 얼마야, 이거? 3. 간격이 3이구나. 그래서 증가감소는 누가 관장하냐면
도함수가 관장하는 거야. 증가 감소는. 그치? 그래서 도함수한테 부탁해야 돼. 6x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6x요. 플러스 a입니다.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은 생각해볼게. 이 함수는 물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그려져야 증가 감소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얘가 k고 k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치?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근이 될 수밖에 없지. 근. 그러면 k 더하기 k 플러스 3은 뭐가 나와야지? 1. 그렇지. k 더하기 k 플러스 3.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k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랬을 때 f1 값을 구하라는 거야. f1. 마이너스 1 k 넣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얘가 두 근 나온 거야. 두 근이 뭐야? 마이너스 2하고 뭐가 돼? 2가 된 거야. 두 근의 곱. 이게 6분의 a인 거야. 그럼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12가 돼버리고.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해되죠? 그러면 f1 값 구하면 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할만하잖아? 자, fx가 그 3분의 1의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것이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인데 이게 개구간이야. 이렇게 여기에서 뭐래? 감소한대. 감소.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냥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라는 거야. 뭐 a의 최대값은 뭐 최대값이야. 그지? 왜 최대값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제 미분해 봐봐 우선은. 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가 관장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9 얼마나 좋아. 굉장히 좋죠 함수.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3하고 3이잖아. 이렇게. 근데 감소하는 구간 구하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하고 3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라고 해도 되고 여기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가장 맥시멈은 바로 이게 맥시멈이겠지. 15년 전 문제다. 15년. 그 당시 때는 이게 어려운 문제에 속했다. 그래도.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